안녕하세요. 유아로피 비코노미 팀의 팀장 박성대입니다. 작년에 좋은 기회가 돼서 학예 유아로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결과물을 좀 좋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진행한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잠시 여기 나가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저희 팀은 경제학과 김현학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으로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는 경제학과 학부생 3명과 그리고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학부생 1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비코노미라는 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코노미는 빅데이터와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경제학의 인사이트를 더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였기에 팀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서 팀 멤버의 팀명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저희는 이제 데이터 분석 분야의 공부를 각자 해왔었고요. 이러던 와중에 이걸 활용해서 좀 경험을 쌓을 기회를 많이 찾던 중 토픽스는 이코노메트릭스 수업을 김윤학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데 해당 수업에 참여해서 김윤학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관련한 좋은 활동에 대한 좋은 제안을 받았고 공모전을 통해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를 적용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아로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총 2개의 공모전에 참여했는데요.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 주최의 제2회 금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와 금융보안원 주최의 FSI 데이터 챌린지 2022 2개의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두 공모전 모두 금융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과 기획을 실행하는 것으로 각 공모전별 저희가 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금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획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회였고 저희는 소상공인 신용구간 분류 모델 기반의 정보 전달 및 추천 서비스 플랫폼 개발 기획을 주제로 참여하였습니다. 활동 과정은 간단히 소개하자면 2022년 5월 중에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초안을 작성했고 6월 중에 김현학 교수님과 자주 미팅을 가지면서 아이디어를 피드백 받아서 최종본을 작성하였고 6월에 제출한 내용으로 7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예선 통과 통보를 받았고 본설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쉽게도 저희가 7월 본선 진출 이후에 분석을 담당하는 두 학생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본선에 진출하였지만 분석을 하여 제출하지 못한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했던 최종 결과물은 이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팬데믹 이후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늘어났으나 대부분의 지원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기에 이러한 정보에 대해 둔감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지원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또는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중 정부 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을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모델과 그리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소상공인도 유사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아이디어의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아이디어의 개념들을 보면 소상공인 신용구간 분류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신용구간이 향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지원받을 수요가 높은 소상공인으로 가정하여서 이들을 찾아내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제공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모델들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제공보다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오프라인 플랫폼, 전화라든지 우편과 같은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보 제공 방식을 포함하는 이런 아이디어로 구성하였습니다. 모델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개별 소상공인 데이터를 사용한 소상공인 신용구간 분류 예측 모델 그리고 산업과 지역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에 모델을 고도화시키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아래 신용지표로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신용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여 이 둘을 가중치를 적용하여 취합하여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한 데이터 모델의 중심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한 기대 효과는요. 지원 정책의 능동성을 확보하고 매체의 다양화를 통해서 정보의 격차로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기대 효과로 하여서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모전은 FSI 데이터 챌린지 2022에서 저희가 제안한 저희가
정한 주제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금융업계 오프라인 점포 운영 효율화 방안 제안이고, 해당 주제에서 저희는 지역별 금융상품 수요 특성 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제가 제안하였습니다. 활동 과정을 소개하자면 2022년 6월에 예선으로 간단한 분석 기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고, 7월 중에 예선 합격 통보를 받고 8월에 공모전 주최 측에서 제공한 분석 환경에서 분석을 실행했고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8월에 제출한 이후 한 달 정도 후에 본선 1차 합격 통보를 받았고 2차에 진출해서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방문하여 결과물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해당 공모전은 분석 과정까지 최종 과정까지 거쳤기에 원래 기획대로 이와 같은 형태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코로나 이후 금융소비자의 활동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많은 부분이 이전되면서 금융업계 오프라인을 점포를 이용하는 방안, 그리고 오프라인의 영업과 마케팅을 실행하는 방안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는 지역별, 그룹별 금융상품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오프라인 서비스와 마케팅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적용 케이스를 제안하였습니다. 아이디어의 대략적인 개념들을 보면 해당 분석은 크게 투 트랙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성별 연령대의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보유금액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그룹별 금융상품 수요에 대한 분석에 대한 파트, 상단의 파트가 존재를 하고요. 금융상품 보유 데이터에 더해서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 지역별, 사회별 또는 연령대별 또는 산업별 경제 변수들을 포함하여 그룹별로 금융상품 수요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러니까 1년 후에 금융상품 수요가 올해에 비해서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측하는 모델의 두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전체 분석 내용을 모두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눈에 띄는 추이를 보였던 해외 주식에 대한 분석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분석 과정에서는 먼저 해외 주식의 전반적인 보유 액수에 대한 변동률을 추세를 파악하고요. 이는 분석 기간 동안 2020년에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 300%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2에서 30대의 증가율이 압도적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두 그룹 합해서 평균 100만 원도 안 되던 보유 액수가 2021년 말에 들어서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굉장히 큰 규모를 나타냈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비중 자체는 타 연령대에 비해서 적진 않지만 증가율이 20대와 30대 그리고 일부 40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는 국내 주식이라든지 펀드 채권과 같은 상품에서 50대와 60대가 굉장히 지배적이고 그들의 증가율이 거의 리드하는 형식을 나타냈던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해외 주식에서 나타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2019년 대비 2021년의 수요가 증가한 지역을 평균 대비 더 증가한 지역을 빨간색으로, 더 증가하지 못했던 또는 하락했던 지역을 파란색으로 나타냈는데요. 20대는 서울 내에서 보자면 성북구, 강동구, 강서구 정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고, 경기권과 인천권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다르게 60대 이상 그룹에서는 서울 중심부 지역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상승을 보였지만 경기권과 인천권으로 들어가면은 20대에 비해서 상승하는 지역이 좀 줄어드는 형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해외 주식의 경우 앞서 그래프에서 보였다시피 거의 전 기간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떨어지는 지역이 분포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 점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해당 그림의 경우는 전체 지도 스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관련된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서울과 수도권 확대해서 보면은 두 그룹 간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위 지도에서 보인 것 같은 금융상품 수요의 상승 하락을 예측하는 모델은 이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 평가했습니다. 모델은 과정을 모두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니 결과만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성했던 모델에서 국내 주식, 펀드, 현금성 자산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모델이 비교적 신뢰할 만한 점수를 나타냈습니다. 분석 데이터 자체가 국내의 경제 변수들을 나타내는 데이터였고, 그리고 해당 금융상품들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주식과 채권에서는 비교적 낮은 신뢰도를 보였는데요. 이는 두 상품이 국내 경제보다는 미국과 같은 해외 경제에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의 변수만을 사용한 저희 분석에서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던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위와 같은 형태로 제시된 금융상품과 이제 연령대 성별로 구분한 그룹, 지역별 분석을 그룹별로 모두 진행을 했고요. 실제 보고서에서는 그를 기반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를 기반으로 발표를 하고 저희가 실행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몇 가지 오프라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나를 소개해 보자면, 앞서 해외 주식에 대한 그룹별 분석에서 20대의 경우 서울 동북부와 인천과 경기 남부에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대 윗 연령대,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들과는 다른 형태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래의 큰 금융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현재 20대들을 선제적으로 자신의 금융 소비자로서 편입하고 싶은 금융 기업들이 있다면은 최근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 이벤트와 같은 방식을 이 지역들의 대학가 근방에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서 이들을 금융 소비자로서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5개에서 6개 정도 제시를 하였고요. 최종 발표에도 포함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공부를 통해 여러 가지 이제 준비된 데이터, 통제된 분석만을 경험해 봤던 것에 더해서 이번에 UROP 활동을 하면서 직접 현실의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본 경험은 굉장히 값진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공모전이 모두 주최 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고, 어떤 형태의 분석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맞춰나가기 위해서 데이터를 파악하고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이를 다시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본 경험은 굉장히 값지고 실전적인 경험이었고 감각을 잡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결정적인 시기에 확진과 같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수상에서 아쉽게 멀어진 부분이 있었기에 올해 또 다른 공모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UROP 활동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번엔 수상을 목표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비코노미 팀의 2020년도 학예 UROP 활동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